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8일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 소식 있습니다. 최고기온 88도, 최저기온 73도입니다. 29일 날씨입니다. 비 소식 이어지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최고기온 90도, 최저기온 76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뉴욕 한인 등 200여 명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열고 로비 활동을 펼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들로 결성된 한미 FTA 의회 비준 촉구 뉴욕 뉴저지 풀뿌리 로비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여기서 원정을 간 것 같은데요. 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 공동의장인 김기철 뉴욕 평통회장도 참가했고 또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이종식 의장 등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타주에서 온 한인들도 함께해서 기자회견 후에 200여 명이 하원 의원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또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그런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 한인 사회에 만성화되다시피 한 무허가 이삿짐 센터를 연방정부 쪽에서 단속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연방정부와 뉴저지 등 일부 주정부가 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무허가 이삿짐 센터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가짜 라이선스로 영업하는 이삿짐 센터들이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 행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 개선협회와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정부가 바가지 요금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협회는 지난해 전국에서 이삿짐 센터 관련 민원이 8,900여 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2009년보다 5%나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진입니다. 어제 뉴저지 레드볼스 아레나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박지성 선수가 이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 프로축구 올스타 팀과의 경기에서 이 박 선수가 진면목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관중 속에서 한인들이 태극기를 흔들어서 응원하는 가운데 박지성은 팀 동료 앤더슨의 첫 골에 이어서 전반 35분쯤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 박지성 선수가 어제 그 게임에서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됐다는 그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 사진 뉴스입니다. 연수 9일째를 맞은 뿌리교육재단 연수단 학생들이 어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봤고 또 포항의 포스코 등을 견학했다고 하는데 불국사를 찾은 학생들이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진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감상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은 서울 경기 물폭탄 53명 사망 실종 한국의 지금 수해 상황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강원 북부 지역 등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재 4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물에 잠긴 서울 대치동 사거리에서 자동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중교통요금과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최고 15% 인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MTA가 2015년까지 15% 인상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메트로폴리탄 공사가 어제 그 같은 인상 내용을 골자로 한 5개년
재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철요금과 교량 터널 통행료를 2013년과 15년에 각각 7.5%씩 두 차례 단계적으로 모두 15%를 올려서 부족한 예산을 메운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은 한인들의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간염 검사를 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미국 내 한인 12명 중에 1명꼴로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한인 등 아시안들의 간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서 건강 관련 단체들이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B형 간염 검사 캠페인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대부분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인 B형 간염은 유전인자와 혈액 체액으로 전염이 되는데 대개 바이러스 감염 후에 20년 내지 30년의 잠복 기간 동안에 간을 훼손시켜서 간경화나 간염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보건당국과 건강단체들이 오늘 그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서 각 지역에서 무료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의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외한인사회연구소가 26일 플러싱 KCS에서 한국 입양아들의 정체성과 편견, 차별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뉴욕 거주 한인 노인들의 문화 적응과 자아 통합감에 관한 조사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외한인사회연구소가 26일 KCS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로체스터 대학의 엘리나 킴 교수가 한양 입양아들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에 거주하는 입양아들의 정체성 및 편견과 차별에 대항한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입양아들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문화적 충격으로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id my research in the U.S. and also in South Korea, and I was studying adult adoptees who returned to South Korea. Sometimes to search for their Korean families, sometimes to just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 6명 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 칼리지 제외한인사회연구소의 노기리 교수는 65세 이상 한인 노인 24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7%는 자녀와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독거노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죽음을 준비하고 자아통합감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서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여가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 연장과 자녀들의 분가 경향 등으로 한인사회의 빈둥지 노인 가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퀸즈 YWCA가 오는 8월 6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YWCA가 오는 8월 6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퀸즈 YWCA의 여름 문화축제는 HSBC 은행의 후원으로 무료로 열리게 됩니다. We will be having a literacy festival, Summer Literacy Festival, August 6th, 2011, from 10 a.m. to 4 p.m. And before the Literacy Festival, 1 week beforehand, August 1st through August 5th, we'll have a book fair going on from 10 a.m. to 3 p.m. Monday through Friday.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발음 대회와 청소년 장학 퀴즈, 단편 글쓰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함께 책 읽는 귀중한 시간과 엘모 인형극 등이 진행됩니다. And we will have special guests from New York 1, Michelle Park, and we will have Toby Stavisky as our storyteller, spelling bee contest for 1st through 5th graders, and then there is the Teen Jeopardy tournament for 6th, 7th, and 8th graders, and then there's a short story writing contest for 14 to 18 years old.
이 밖에도 축제에는 공작, 풍선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즐길 거리는 물론 팝콘과 솜사탕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됩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6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독서 이벤트인 학습 도서 박람회도 일주일 동안 퀸즈 YWCA에서 함께 열립니다. 퀸즈 YWCA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방문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제공됩니다. 이번 퀸즈 YWCA 여름문화축제에서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8월 3일까지 퀸즈 YWCA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태권도 협회가 다음 달 12일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하는 미국 태권도 대표팀의 한인 코칭 스텝의 선전을 기원하는 환송회를 가졌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2일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하는 미국 태권도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 총 6명 중 한인 코칭 스태프가 4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총 24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미국 태권도 대표팀의 한인 코칭 스태프는 여자 대표팀 우찬희 단장, 여자 대표팀 최창원 감독, 남자 대표팀 유병석 코치, 김철호 코치 등 4명입니다. 코칭 스태프 4명 중 2명이 속해 있는 뉴저지 한인 태권도 협회는 26일 미 태권도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 환송회를 갖고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뉴저지에서 두 분, 롱아일랜드에서 한 분, 3분이 여기 가까운 데서 미국 대표 단장과 코치, 감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미국 태권도 대표팀과 원정 훈련을 다녀오는 등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막강해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좋은 경기를 펼치고 오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라서 강국이지만 저희 미국 팀이 가서 최소한 2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태권도 대표팀과 코칭 스태프팀은 8월 12일 출국해 23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앞으로 4년 안에 뉴욕시 지하철 플랫폼에 무선 전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AT&T와 T-모빌은 최근 트랜짓 와이어리스라는 회사와 최근 10년 계약을 맺고 오는 2016년까지 모든 뉴욕시 전철역 플랫폼에 무선 인터넷, 무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탑승객들은 전철 이동대의 터널에서는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역 구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네이션에 따르면 MTA는 올해 말까지 첼시 지역인 14스트리트과 68애비뉴, 23스트리트 8애비뉴 CE 전철역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맥도널드사가 어린이 비만 퇴치를 위한 식단 개선 여론을 반영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어린이 비만 퇴치 운동을 펼쳐온 미셸 오바마 여사는 맥도널드의 이런 움직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맥도널드는 어린이 고객을 겨냥한 해피밀 제품에 과일이나 채소 메뉴를 추가하는 한편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맥도널드사가 제공하는 감자튀김의 양은 1인당 31g으로 종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면 과일과 채소 메뉴는 사과, 당근, 건포도, 파인애플 그리고 기타 신선식품으로 채워줍니다. 이번 식단 개선으로 칼로리는 평균 20% 감소하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이 앞으로 미국의 해안 도시에 홍수나 폭풍은 물론 물 부족 현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천연자원보호협회는 26일 크기와 지리학적 특성 등으로 미국 12개 도시를 선정한 뒤 물과 관련된 기후변화가 21세기 후반 이 지역에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미 중서부와 동부 해안은 해수면 상승의 여파로 극심한 폭풍에 시달리고 서부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원인은 기온 상승과 적은 강수량 등 때문으로 이를 막으려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물을 아껴 쓰며 사회 기반 시설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천연자원보호협회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8월 10일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스프리드락 골프장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오후 7시부터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CC 아트스쿨에서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8주간 KCC 무료 미술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미술사 특강은 미술사의 기본 이해부터 현대미술의 이슈를 끌어가는 작가와 미술시장 동향에 대해 무료로 강의를 제공합니다. 8월 6일 YWCA 오브 퀸즈에서 지역 문화사업 증진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HSBC 스폰서로 무료 여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지역사회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흥미진진한 도전들과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통해 상상력과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뉴욕 한인회 한창현 회장이 26일 오후 2시 최준희 전 뉴저지 에디슨 시장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최준희 전 시장은 2012년 뉴저지 제7선거구 연방하원직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한인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찬양사역자 박종호 초청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버즐 애베뉴 리치필드에 위치합니다. 문의는 201-945-1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섬기는 교회가 7월 30일 저녁 8시와 31일 오전 7시, 오후 12시 45분에 치유 부성회를 엽니다. 리치필드에 위치한 섬기는 교회는 모건대학교 신학과 출신 서길원 목사가 비전 치유와 믿음 치유라는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습관부터 바꿔랍니다. 이기는 습관의 전옥표 박사의 신작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과 창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과 1등 조직은 고리타분한 이론과 무미건조한 구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몸에 배어나오는 습관을 무기로 습관적으로 성과를 냅니다. 습관적으로 사장처럼 일하고 행동으로 답하며 현장을 직접 뛰고 독하게 변화를 리딩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방향은 소통 원활합니다. 링컨 터널 뉴욕 방향 정체 현상 심합니다. 40분 이상 딜레이되고 있지만 뉴저지 방향은 소통 괜찮습니다. 홀랜드 터널 정체 현상 보이며 30분 이상 딜레이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정체 현상 없습니다. 다음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 블러바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는 모습 보이며 뉴욕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만약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나 편지가 오면 그 채권자는 FTC라고 미국 정부 기관에서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라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은 개인이 진 빚의 다양한 종류에 들어가는 예를 따져서 자동차 대출이나 크레딧 카드, 모기지 등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빚인 경우 금액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결과로 빚의 산출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그 독촉 편지를 받은 30일 안에 본인이 빚 금액 디스피트를 빚을 안 졌다는 편지에 써서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그 채권자는 독촉 전화나 편지를 삼가하고 그 빚의 증거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